네, 안녕하세요. 9월 말입니다. 아, 쉴라 그래도 뭐 또 쉬고 싶을 때 쉬겠습니다. 금강경 제6분 정신이유분 덜렁덜렁 넘어가서는 공덕 하나도 안 되는 이유. 제가 금강경 갖고 20년 씨름하면서도 맥을 못 잡아서 고생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하게 하시려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강경에 우리가 사는 게 다 꿈이라고 나오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역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밤에 이제 가령 이제 저 같으면 그런 거죠. 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뭐 밤에 이게 막 저기 뭐 자동차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차가 어디 있더라? B1이든가 B2든가 A4든가 A3든가 내 차 어디 있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뭐 이런 꿈 꾸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꿈을 탁 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들 법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거는 밤꿈이고 우리가 사는 건 낮꿈이라고. 그러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여긴가 B1인가 B2인가 A4인가 G4인가 그 여기 막 이를 꿈속에 등장하는 나는 그게 꿈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애들 결혼하려면 그래도 뭐 돈이 뭐 얼마가 필요한데 뭐 내가 애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하려면 뭐 몇 억이 필요한데 이것도 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꿈인지 모르는 거죠. 밤의 꿈처럼 깨어나면 탁 꿈이라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탁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범소 이상 개시현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예, 좋아요. 열애 자기가 열애가 되는 걸 탁 느껴요. 열애가 되는 걸 탁 느끼면 이것도 물론 노력이 필요해요. 옛날에 산울림 노래죠. 뭐 찻잔인가? 너를 만지면 손끝이 짜릿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장자를 딱 쥐고 자기 열애를 딱 쥐고 있으면 정말 온몸으로 그 열기가 딱 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점점 이런 걸 이제 동안 것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왜 우리가 찻잔을 딱 잡으면 정말 찻잔에 따뜻한 게 이렇게 온몸으로 쫙 열기가 퍼질 때도 있고 뭐 냉커피 이렇게 양손으로 탁 잡은 건 냉커피의 열기가 온몸으로 찬 기운이 쫙 퍼져나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자기 주장자, 자기 열애, 자기 참나를 딱 쥐면 그 기운이 쫙 퍼지는 요거를 주장자를 쥐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금강경 1분부터 5분까지 다 돼요. 그래도 하나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덜렁덜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가지고 그나마 이거 낮에 있는 것도 다 꿈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늦게 알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의식이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머리랑 상관없는 거고 결국은 내가 내 참나를 정말 쓰다가 참나로 살다가 죽겠느냐라는 그 열망 그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로 들어가 보면 입차문내 막존치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혜를 내지 마라.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지자와 이해할 해자. 따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옳다, 맞다, 이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에요.
암 그 자체거든요. 입차문에 막존 지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밤에 막 그렇게 막 차가 어딨는지 모르는 꿈에서는 꿈에 등장하는 오승택은 자기가 꿈인지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해. 큰일 났다 그러고. 근데 꿈 깨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렸어. 지금 59년 기해년에 태어난 오승택은 또 다른 문제로 아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풀려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게 다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꿈을 깨야 되잖아요. 꿈을 다 깼어. 오승택 깼어 지금. 깼는데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 정신 희흡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막존 지혜 알다 이해하다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인생 수업 심층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이제 유서형님 한 번도 인사 못 드린 분 같아요.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뵙겠죠? 장원아님 성함은 제가 아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유서형님, 장원아님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저쪽에 이제 그 파이노믹스라는 영상에서도 이거를 오늘은 설명할 건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아, 공부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돈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 돈에 대한 철학과 이해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처럼 깊은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녹화를 해뒀기 때문에 나올 건데 여기 금강경 우리 인생 수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많은 선택을 해왔고 또 어떤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책이 있어요.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책 전반적으로는 저도 샀지만 뭐 볼 건 없어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무의식적인 감정이에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소피에서 이 저자가 일본인 작가가 이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를 봤나 봐요. 소피의 선택은 이제 영화로도 나왔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메릴 스트립이 이제 주인공을 했고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잡는 역할을 했고 남편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지만 나중에 다 저기 잡혀가죠.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다음 자기도 잡혀가죠. 그런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뭐 전쟁 때는 여자들이 많이 불쌍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죽느냐 사느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은 완전히 장난감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처럼 돼버리죠. 어차피 저기 뭐냐 너 내 말 들으면 너네 애들 둘 중에 하나는 살려줄게. 아들하고 딸 중에 선택해. 한 명은 살려줄게. 이렇게 완전히 뭐 사람 갖고 그러는 거죠. 아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딸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죠. 엄마로서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살죠. 그렇지만 나중에 아우슈비츠 있다가 나와 보니까 뭐 아들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그 딸을 죽인 엄마 나 같은 년은 벌 받아서 마땅하다. 나 같은 애는 행복하게 살 자격도 없다. 나는 나쁜 엄마다. 나는 더러운 여자다. 뭐 이런 것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좀 괜찮은 남자와 좀 이상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괜찮은 남자를 선택을 안 하고 이상한 남자를 선택해서 이상한 남자와 메릴 스트립은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그 괜찮은 남자는 알긴 알죠. 저 두 사람이 다 어딘가 깊숙한 곳에 어떤 상처를 숨겨두고 연극처럼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거는 정말 뭐 유대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외정 시대나 저 6.25 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지만 평가 못하죠. 감정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오늘 왜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 그 감정,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피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죠. 의식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무의식이, 왜 그러냐면 동기감흥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유유상종도 나오고 동기감흥도 나오는데, 나는 불행하게 살아왔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매겨봐서 불행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은 무의식에 한다고요. 의식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감정인데 억제, 우울, 우리 감정은 억제, 우울, 분노, 질투, 자존심, 사랑, 행복인데, 저렇게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저렇게 아들과 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억제와 우울이 깔려 있는 거죠. 억제와 우울이 깔려 있는 거죠. 이 감정이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억제와 우울한 감정,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돈 띄고 망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계속 그 눌렀던 감정이 실패와 억울함과 우울과 분노와 질투, 이런 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로 동기감옥이 되는 거죠. 이거를 2012년도에 정생지격이라고, 정이 생기면 지혜랑 멀어진다고 통광스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 정이 감정이라는 걸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거울 명상이라든가 이걸 해서 자기 자신의 드러난 감정은 다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거 제가 요즘 이제 영혼의 서재 중에서 제가 옛날에 요게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사는 게 쉬어보는 사람들의 특집, 여기에 그 소피의 선택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 책의 전반적인 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뭐 9월 말이니까 10월 달 앞두고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금강경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감정을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감정 다스리는 공부하는 게 1년 걸렸거든요, 지금. 이게 생테크의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생테크 교재에 있는 거, 아직 여기까지 신도 나가지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금강경 1분부터 5분까지 끝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한테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막 우리 공격.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여기서 개한테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는 그 관념이죠, 관념.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 대신 경제적인 상실, 감정적인 상실, 배신감, 절망, 뭐 그런 거. 며칠 전에 만났던 공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친정 동생한테 믿고, 또 시집 동생한테 믿고, 믿는 사람한테 믿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아무튼 맡겼는데 다 그렇게 되고, 그게 감정적 상실과 경제적 상실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뜻할 수 있는 나를 공격하는 걸 이제 개라고 해서 보자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개가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고 한번 아드레날린, 막 이 배신감, 절망, 분함, 억울함,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막 생기죠. 그런데 이게 개건 사람이건 어떤 종류의 공격은 사랑해 달라라는 외침이다. 야, 이거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달라는 외침이다. 물론 사랑해 달라는 그 사람의 표현은 왜곡되고 뒤틀린 거지만 그래도 사랑해 달라라는 건 마찬가지다. 그게 개건 사람이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건 뭐 아무튼 나를 속삭이는 사람. 그래서 그 공격이 더 거칠수록 사랑을 갈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더 필사적이라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어나고 나니까 이게 알겠다라는 거고, 알아도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가 뭔 줄 아는 사람, 진화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장면을 자기 인생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아직 감정을 완전히 못 다스리고 지금 1년째 하고 있지만,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1년이나 걸렸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오래 안 하게 할 자신도 있고, 그래서 보조 공부로 거울 명상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굴복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밀물과 썰물처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억울함, 그 우울감을 이거를 나타날만 했으니까 나타났다. 그리고 이건 내 영혼이 체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영혼이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혼이 이러한 기회를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두려움도 내 영혼이 느끼고 싶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 영혼이 그걸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거죠. 왜냐? 결국 그 상황을 만든 거는 진화가 영혼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계자와 제작자는 진화라 말이에요. 참나라 말이에요. 열애라 말이에요. 그거를 실시를 한 게 몸을 가지고 영혼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자기가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화, 우리의 참나가 창조물이고 상황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자기 창조의 작품이라고요. 이게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상황을 참되게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저항하거나 싸우지는 않지만 믿지도 않죠. 그래서 꿈처럼 보고 영상처럼 보고 아침 이슬처럼 보고 벼락처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인식 금강경의 반야는 영원히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살으면서 살기보다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위대한 자기를 실현하는 거를 꿈꾸는 거죠. 지금 전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우리 아들 딸 이거 뭐 그래도 내가 참 평생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참나의 사랑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건 어떤 우울, 어떤 분노, 어떤 질투, 어떤 자존심 이런 것도 나의 참나가 만들어낸 창조 작품이지 저 사람, 저놈, 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저를 가리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배신하고 속이고 공격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억울한 감정을 만드는데 나의 영혼이 동원한 조연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주연이 아니고 나의 참나가, 나의 영혼이 이번 생에 체험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조연 배우로 등장시킨, 나의 영혼의 의식 상승을 위해서 등장한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나 조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바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말로는 일주문인데, 말로는 이게 일주문인데, 이 일주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지야와 이해를 해자 갖고, 그래도 그렇지 저 새끼 이번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 쟤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해준 게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지하고 해를 내잖아요. 이거를 탁 내려놓고 기둥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야, 저 사기꾼 같은 놈이 나의 영혼이 의식 상승을 위해서 어떤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한 엑스트라란 말이야. 이거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1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여도 감정이 뭐 완전히 잦아드는 건 아니고, 여전히 저를 이렇게 큰 수술은 끝냈지만 수술 후에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돼야지 금강경 6분의 정신 희우, 이게 깨끗한 믿음이에요. 이 감정이 남아 있으면은 맑은 믿음이 아니에요. 금강경 정신 희우분.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던 요 영상, 요 소피의 선택에 대해서 저 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또 영혼의 서재에 30분 나오는 사는 게 쉬워 보이는 사람들의 운의 비밀. 이게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이 공부하는 금강경 내용이 다 나와요. 예시가 아주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9월 32일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